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2일에도 충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고 기온 36.7도를 기록한 가운데 온열 질환자 수는 누적 36명으로 늘었습니다. 21일 하루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9명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돼 감염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방역당국은 불필요한 모임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병상 부족에 대비해 공주 중앙소방학교에 자체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에서 경증 환자 170여 명을 수용해 치료할 계획입니다. 주로 동해안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충남 서해안에서도 어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획량도 크게 늘어 태안 신진항에서만 하루 15만 마리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충남 뉴스입니다. 이번 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20일 낮 최고 기온은 아산 36.7도, 서산과 예산 35.6도, 태안은 34.9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기준 도내 온열 질환자는 누적 36명입니다.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된 가축이나 수산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은 폭염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도루살수, 무더위 쉼터 점검 등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21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9명이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확진자 수는 천안 15명, 아산 8명, 당진 7명, 서산과 태안, 청양, 논산 각각 2명, 부여 1명입니다. 감염 경로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이 가장 많았습니다. 21일 기준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4,551명입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도민은 31만여 명입니다. 이상 반응 신고는 누적 5,146건이 접수됐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먼저 대응하기 위해 도 자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충남도는 23일부터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 코로나19 확진자 170여 명을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치료센터에는 의료진과 경찰 등 운영 인력 50여 명이 투입됩니다.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 치료용 병상 가동률은 67%로 집계됐습니다. 네, 오징어 하면 동해안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에는 충남 서해안에서도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획량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징어 출하가 한창인 태안 신진항을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징어를 한가득 실은 배가 항구로 들어옵니다. 어민들이 쉴 새 없이 나를 정도로 양이 상당합니다. 상자에 담긴 오징어는 위판장 전체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좋은 상품을 차지하기 위한 경매 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오징어는 신선할수록 이렇게 몸통이 뚜렷한 갈색빛을 띠게 됩니다. 유례없는 대풍을 맞은 서해안 오징어. 태안 신진항에서만 어선 100여 척이 출항해 하루에 15만 마리를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2배, 재작년에 3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오징어가 산란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지금 어린 치어들이 많아서 올해 오징어 생산 전망은 아주 밝다고 보여집니다. 소비자 가격은 20마리 한 상자당 4만 원 선. 코로나19로 힘들어했던 상인들은 모처럼 분주해졌습니다. 휴가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택배 문의도 전국에서 빗발쳐 일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택배가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지금 매장이 너무 바빠서 전화를 거의 못 받는 상황이고요. 당일에 잡아서 들어오니까 당연히 신선하고요. 지금은 사이즈도 엄청 많이 커서 한 박스에 안 들어갈 정도예요. 서해안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늘고 있는 건 기후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징어는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인데 지구온난화로 전체적인 수온이 올라간 데다 올해는 라니냐 현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겁니다. 라니냐가 시작이 되면 우리나라 지구 반대쪽이 좀 차가워지는 것만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전체적인 수온이나 이런 난류가 더 확산되게 되고 그 영향이 있어서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따뜻한 물의 양 자체가 좀 늘어나거든요. 그 일부가 서해 쪽으로 더 많이 올라온다. 오징어 잡이는 오는 9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 동해안이 주산지인 오징어가 어느덧 태안의 대표 수산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민 5명 중 1명은 내년도 우선 투자 사업으로 경제와 일자리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가 도민 1,895명을 대상으로 10대 도전과제 중 우선 투자 대상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가 경제와 일자리, 기업 분야를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확대와 노동시장 활력 제고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저출산, 보건, 복지 분야와 재난 안전 분야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충남 인삼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최대 인삼 판매지인 금산수산센터의 도매 가격은 24년근 10뿌리 기준 28,000원으로 2년 만에 36%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시장 방문객과 인삼 소비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충남도는 도청사에서 수산 팔아주기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대형마트와 로컬푸드 마켓에서도 판촉 행사를 하는 등 소비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한국중부발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가 충남형 배달앱 사업을 지원합니다. 협약에 따라 충남도는 배달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중부발전은 앞으로 3년 동안 충남 외식업중앙회에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출연금은 가맹점 가입과 배달앱 활성화 등 홍보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충남형 배달앱인 소문난 샵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광고비나 입점비 없이 수수료 1.7%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한데요. 충남도정 전반에 대한 현장 평가와 정책 건의를 실현할 제13기 도민평가단이 21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충남도 오미택 평가관리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가관리팀장 오미택입니다. 네, 이번에 13기 도민평가단이 위촉돼서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꽤 오랜 기간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평가단의 설명 좀 해주시죠. 도민평가단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1996년에 도정평가단으로 시작하였고 2015년에 도민평가단으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평가단의 활동과 역할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장평가 과제를 발굴 선정하게 되는데요. 주요 과제로는 공약사업 및 도정 주요 시책 등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서면 검토 및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개인별 평가서와 개선사항을 제안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민평가단의 평가 내용 등을 정기회의를 통해 서로 공유하고 결과를 완료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살아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13기 도민평가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13기 도민평가단은 공개 모집 108명, 도와 시군 등 기관 추천자 29명, 우수 연임자 46명 등 총 183명으로 구성되었고 임기는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49명, 50대에서 60대 126명, 70대 이상 8명이며 성별로는 남성 109명으로 59.6%, 여성 74명, 40.4%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습니다. 도민평가단은 향후 10개 분과위원회에서 도정 주요 업무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에 참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실제 도민평가단의 건의 등을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졌던 사례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도민평가단 운영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 활동해 오신 12기 도민평가단의 경우 현장 평가과제 72건을 발굴하였고 평가를 통한 건의사항은 183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 130건이 추진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가단 현장 평가 사례로는 2019년 하반기에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농기계의 별도 통행 방안을 제안하여 도로교통공단, 관할 경찰서 및 지역 주민 간 1, 2차 협의를 걸쳐 반영 후 개선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20일) 새벽 2시 20분쯤 청양군 화성면의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닭 9천여 마리가 폐사하고 축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태안에서 말이 농장을 탈출해 도로를 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말은 21일 오전 9시 30분쯤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의 한 도로에서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소방서 구조대는 말을 갓길로 유인한 뒤 밧줄을 이용해 30분 만에 포획했습니다. 이 말은 인근 농장에서 훈련을 받다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행히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던 우즈베키스탄인 한 명이 20일 오후 생활치료센터를 무단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해 인근 초사동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21일 아산시와 초사동 주민들에 따르면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해 있던 우즈베키스탄인 남성 한 명이 오후 2시경 택시를 타고 생활치료센터를 무단 이탈한 뒤 천안시 성안읍 소재 남서울대학교 인근에서 지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A씨는 무슬림으로 지난 18일 입소했으나 도시락으로 돼지고기가 제공되면서 계속 식사를 하지 못한 것이 이번 무단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면서 세심하지 못한 생활치료센터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 이탈 사건이 발생한 뒤 생활치료센터 측이 관할 아산시와 인근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은 코로나19 환자가 센터를 이탈해 마을까지 내려와 택시를 탈 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우즈베키스탄인이 탑승했던 택시와 운전자의 자택에 대해 방역소독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실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자 지난 11일부터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2인 1실, 총 500실의 생활관을 무증상 확진자들을 수용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산경찰인재개발원은 지난해 우한 교민 입소를 시작으로 세 번째 대규모 입소로 이번 이탈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면서 21일 아산시의 철저한 방역과 생활치료센터 이용 인력들의 마을 하차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산 지역 화폐 판매액이 한 달에 6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서산시는 올해 들어 온통 서산 사랑 상품권 판매량이 월 평균 90억 원을 웃도는 등 인기를 끌면서 추석 전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종이 상품권 30억 원과 모바일 상품권 30억 원으로 각각 한도를 정하고 선착순 판매할 계획입니다. 온통 서산 사랑 상품권은 지역 금융기관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1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입니다. 불볕더위가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6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야말로 살인더위입니다. 공사장과 논밭에서 장시간 일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뜨거울 때라 이 시간대 야외 작업이나 비닐하우스 작업은 꼭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농업 현장 등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